문재인 정부 때 그 한덕수 그 국무총리가 그 대정부 연설할 때 본인은 문재인 정권 때 이게 국가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찾아보니까 네. 그 국가 부채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2023년 기사긴 한데 나라비 증가 속도가 1등이었다는 거예요. 문정부 성장률은 또 1998년 이후 최저였던 거고 집권 초 대비 국가 부채가 증가율이 확실히 김대중 노무현 때 이제 가장 많았던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박근혜 때 이명박 박근혜 때는 윤석열까지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줄었던 거고 문재인 때도 이제 이게 사상 최대치 국가 부채가 이제 많이 늘어났던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이 그 GDP 대비 거의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그래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국가 부채를 많이 이제 풀게 되지 않았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돈을 많이 풀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그 코로나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지원금 사업자만 막 2개 있으면 더블로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네. 그 저 아시는 분도 사업자가 2개였기 때문에 그 코로나 지원금을 2군데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그러니까 이게 줄줄 샜던 거예요. 돈이 지원금 자체가 꽤 달달하게 받았던 분들 제가 알고 많죠. 있습니다. 주변에 많잖아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진짜 힘들어서 받았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자격만 맞으면 다 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또 쉽게 얘기한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올랐던 게 사실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 보이는 거지.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부채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다간 정말 우리나라 망하겠다. 근데 그 국가 부채를 줄인 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줄였던 것도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실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갑자기 남편이나 와이프가 갑자기 막 빚내서 막 명품 사고 막 화장품 사고 막 이러면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국가 부채를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다 아래 세대에 이제 다 부담이 되는 거고 빚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100만 원씩. 왜요? 그 요번에 이제 관세 때문에 정부에서 그랬더니 일본 국민들이 싫다고? 거절. 이 거절. 살아있네. 네,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5만 원 받겠다고 난리잖아요. 대극견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 잘못 정책을 내면은 국민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오히려 뭐 더 그것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25만 원이 사실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돈이 결국은 물가를 자극하고 자산 가치를 올려서 나중에 월세가 당신네 월세 지금 내는 거가 더블 될 수도 있다. 더블 2배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일본 기사 한번 쳐볼까요? 일본 그 최근에 나왔어요. 부정 여론 확산에 일본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지원 포기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는 거지. 이게 돈이 확실히 국민성이 다르죠. 대단하다.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얘네들 진짜 살아있네. 그렇죠. 아무튼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면서 너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또 이렇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종훈 씨한테. 재밌게 봤습니다. 챗 GPT가 만약에 네가 악마라면 어떻게 나라를 망치겠냐. 근데 교묘하게 망치겠냐 했더니 여러 가지 이게 예를 쫙 들어가지고 그 영상이 나온 게 있어요. 챗 GPT가. 근데 그거를 이제 영상을 하기엔 너무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요약을 해서 갖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국민을 갈라치기를 하겠다. 교묘하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세대, 성별, 지역으로 쪼개서 분열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 그거를 똑같이 하잖아요. 누구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다. 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남녀, 지역 다 갈라치겠지 않습니까? 고용주, 피고용주 다 갈라치겠잖아요. 최저임금 10,000원.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세입자, 집주인, 임대차 입법해서 뭐 싸우게 하고 막 성별, 남녀, 페미니스트, 남자, 여자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묘하게 국민을 갈라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교육을 무력화시키겠다. 그 자사고 없애고 맞아. 특목고도 없애고 줄이려고 하고 다 뭐 평교육하게 했다고 하고 전교조가 또 활개치는 것도 있고 최근에 뭐 교사 인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은 막 학생한테 맞아요. 최근에 맞은 영상도 있잖아요. 그 못 때리게 그러니까 물론 체벌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너무 그 학생들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교사들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오히려 지금 뭐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교사도 있는 거고 교육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언론을 길들인다. 좀만 얘기하면 가짜뉴스 얘기하잖아요. 선동한다. 민주파출소. 민주파출소 카톡방. 얘기해서 카톡방 검열하겠다. 우리도 잡혀갈 수도 있어. 이제 6월 이후에는 잡혀갈 수. 조심해야겠다. 이제 저기 남산에 끌려가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언론을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뭐 갈라치려고 그다음에 계속 거짓말로 막 해서 이게 진실인지 가짜뉴스인지 결국은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해도 가짜뉴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짜뉴스를 얘기해도 진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뭐만 얘기하면 극우래. 네. 뭐만 얘기하면 선동이래. 네. 뭐만 얘기하면 내란이래. 그래서 이게 가짜뉴스에서 이게 진짜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여태껏 기본적인 사실의 바탕을 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뭐 제가 거짓말로 막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이게 프레임을 씌우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관심을 안 갖게 돼요.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몰라 나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은 방치한다. 최근에 어젠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에서 민주노총 측 지위원이 해촉된 지 2년 만에 새로 다시 위축됐다. 근데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으로 실제 판결이 나왔다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연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제 말은.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겠어요. 근로자 대표 3명, 한국노총, 네. 민주노총, 전국공공노조연맹 이렇게 해왔나 봐요. 근데 이거를 왜 국민연금에서 추천한 거를 왜 이 사람들에서 추천을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운용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뭐 경제나 뭐 이런 쪽에 뭐 바삭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모르겠네요. 왜 그런지는. 민노총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 많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번에 남태령의 트랙터 몰고 온 것도 그렇고 맞아요. 사실은 약간 좀 반시장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고 또 최근에 뭐 북한의 뭐 지령을 받아서 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실제 이게 다 있는 얘기잖아요. 간첩.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어쨌든 국민연금의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더 많은 전문가들도 많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거는 좀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제가 물론 이 부분에서 잘 몰라서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의아하다. 연금을 최근에 GPT가 뭐라 하냐면 개혁하는 척만 하고 책임은 다음 세대로 계속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절망하고 뭐 그냥 계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하는 척만 할 거라. 연금 방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안 하겠지. 어차피. 타이트해서 그냥 알아서 무너지게끔 그렇게 해서 세상을 그렇게 악마처럼 이렇게 무너뜨릴 거다. 서서히. 진짜 연금은 진짜 계속 좀 뒤로 밀리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근데 아무도 손을 못 건들고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요거에 대해서 연금 개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연금 개혁을. 근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물론 이제 그게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은 그게 또 2030들에 대해서는 또 약간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빨리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연금을 방치하고 근데 뭐 민노총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위원회에 들어가면 그게 또 쉽게 또 연금 개혁이 이런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으로 개그 통제. 근데 지금 이것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규제는 들쑥날쑥. 금수저, 은수저 나왔던 얘기가 부동산 금수저, 은수저 나왔던 얘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나왔던 거예요. 집값이 워낙 폭등하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강남, 강북이나 지방이나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양극화가 벌어지진 않았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물론 양극화 있긴 했지만 강남과 강북이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았고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이 또 이렇게 벌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은 초양극화. 규제는 규제대로 하고 특정 지역만 개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세종시 또 지금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공약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특정 지역만 또 띄우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선거에서 또 유리한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이제 계급을 통제하는 거죠. 계급을. 근데 너무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하고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규제도 뭐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힘들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생각 없는 문화,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생각 없는 문화 만들기라고 해서 그냥 관심 있게 가짜뉴스 뭐 이렇게 퍼뜨리고 뭐 해서 그냥 이게 뭐 진실인지 아닌지 그냥 관심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무기력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도 안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얘기를 안 하겠지. 아니 뭐 그러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내 인생이나 똑바로 살자. 나나 뭐 내 주변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아 괜히 입만 아프고 욕만 먹을 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방송에서도 그냥 이제 방송도 안 하는 거지. 그치. 굳이 뭐 욕 먹을 거 뭐하러 하냐. 그냥 사라지는 거지. 그냥 어차피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하면은 결국에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그런 길을 걸었던 거잖아요. 그런 길을.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에서 그 경제에 관련된 순환경제? 순환경제에 관련된 그 영상이 있어요. 보시잖아요. 네. 그게 뭐 호텔에서 와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예약을 걸었는데 그 예약금을 가지고 뭐 가구를 고치고 뭐 밥을 사 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경제가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예약을 취소했다. 취소했지만 어쨌든 그 돈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간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래 그 돈을 받을 거였던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호텔이 결국은 손해를 본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돈이. 그 돈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거고 예전에 그 뭐 창조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거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소득을 주도해서 성장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거지. 소득주 성장한다고 네. 최저임금을 엄청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키오스크 네. 대체, 전부 네. 다 대체. 그렇죠. 알바 다 사라짐. 그렇죠. 예. 자영업자 망했잖아요, 다. 자영업자 폭망했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장애인들 또 한다고 키오스크를 또 법적으로 장애인들 전용 키오스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게 법적으로 해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사 한번 찾아보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가뜩이나 힘든데 그것도 이제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장애인들 배려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도 너무 그 장애인 주차 구역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비어 있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탁상공론이 많은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탁상공론이 많고 좀 답답한 부분도 물론 많아서 근데 이제 뭐 어쩌겠냐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론이 어쩌겠냐는 거죠. 뭐 얘기를 해도 뭐 사실